여러분은 우리 대전 지역의 아파트, 특히 아파트에 관한 양극화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전 지역의 아파트 양극화 현상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양극화 문제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전은 중부권의 주요 도시로서 주거 수요가 꾸준히 높은 편이지만 지역별 개발 수준이라든지 입지, 인프라 및 학군 등의 차이로 아파트 가격이나 선호도에 있어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양극화의 원인이라든지 또 양극화에 따른 부동산 경제 가격의 효과라든지 그리고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양극화의 주요 원인 중에 첫 번째가 입지와 교통입니다. 대전 내에서도 주요 상권 교통만 접근성이 좋은 지역, 예를 들면 둔산동이라든지 도안 신도시 등은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편의시설, 또 쇼핑, 문화공간 등의 접근성이 뛰어나서 주거 선호도가 높습니다. 반면에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중심지에서 벗어난 지역, 예를 들면 대덕구가 될 수 있고 일부 동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아서 가격 상승이 더디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도심과의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주거 매력도가 낮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프라가 좋은 지역은 왜 높은 가격일까? 왜 가격이 상승할까? 이거 살펴보면 첫 번째로 높은 가격 상승률 부분인데, 둔산동, 도안 신도시 등 주요 상권과 편의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죠. 특히 도안 신도시는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아요. 대전에서. 이런 신규 개발 지구, 이런 지역 등으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 환경의 영향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은 쾌적한 주거 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그리고 우수한 교육 환경 등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고, 이는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투자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죠. 주거 환경이 뛰어난 지역은 투자 가치가 높아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이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높이고 또 투자 수요를 증가시켜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교통이 취약한 지역은 가격 상승이 더디단 말이죠. 왜 그러냐?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래요. 또 낮은 주거 선호도가 있어요. 가격 상승이 제한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전의 일부 지역, 특히 대덕구 등은 말이죠.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도심과의 접근성이 낮아서 주거 선호도가 낮아요. 그리고 또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면은 편의시설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직장의 출퇴근 문제, 자녀 교육 등의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서 당연히 주거 선호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주거 선호도는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이런 가격 상승을 제한하거나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양극화의 원인은 아까 입지와 교통 부분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양극화의 원인은 교육 환경과 학군입니다. 우선 학군의 영향을 보면요. 대전의 주요 학군은 둔산동, 도안동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수한 교육 환경은 학부모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견인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학군이 좋은 지역은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의 수요가 집중되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학교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주요 학군이 집중으로 해서 수요 또 가격이 이런 가격 등을 견인하는데, 그런 관계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학군의 중요성입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은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거 선택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특히 명문 학군이 위치한 지역은 높은 수요를 형성하고 이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 예가 우리 둔산동에 있는 그 이른바 그 크목한 크로바 아파트라든지 목련 아파트, 한마로 아파트 이쪽 지역에는 정말 대전의 최고의 명문인 한밭초등학교가 있어요. 물론 둔천초등학교도 명문입니다. 이렇게 명문 학군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가격을 견인하는 것이죠. 학군의 가치는 단순히 그 교육 환경뿐 아니라 교육 관련 시설,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 이런 인프라들, 그리고 주변 환경 등 이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군의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해당 지역의 아파트는 높은 가격이 형성합니다. 또 이렇게 되면 또 학군이 집중이 되죠. 이래서 특정 지역에 우수한 학군이 집중되면 그 지역의 아파트는 높은 수요와 가격 상승을 경험하는 반면에 다른 지역의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어져요. 그래서 가격 상승이 제한된다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둔산과 도안이다 이 말씀을 현재 드리고 있어요. 또 하나의 양극화 원인은 신축과 노후와의 격차입니다. 신축 아파트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그 도안 신도시나 그 용산도 일대에 신축 아파트는 최신 설계 그리고 편의시설로 높은 선호도를 얻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쾌적한 주거 환경이 당연한 거죠. 또 최신 설비가 들어오죠. 첨단 시스템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주거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생긴다 이런 얘기고, 반면에 노후 아파트는 당연히 가치가 하락하지요. 반면에 그 오래된 아파트는 노후화된 시설, 또 부족한 편의 시설, 낙후된 주변 환경 등으로 인해서 주거 선호도가 낮아지고 가격 하락이 발생한다 이 말씀을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신축 아파트가 왜 높은 선호도가 있느냐? 첫째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첨단 설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최신 설계와 건축 기술을 적용해서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 공간을 우리 그 소비자들한테 제공하게 되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이 아파트 단지 내에는 편의시설이 풍부합니다. 그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수영장, 골프 연습장, 또는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등 이런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또 그러면 가격도 높아지는 거고, 세 번째로는 첨단 시스템입니다. 신축 아파트에 방문하다 보면 스마트 홈 시스템이 있어요. 에너지 효율 시스템이 있어요. 보안 시스템 등이 있어요. 이러한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한단 말이죠. 소비자의 니즈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높은 주거 만족도가 형성되는데, 새로운 건축 자재와 설비를 사용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높은 주거 만족도를 제공한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선호도가 높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양극화 또 주거 선호도 높아지는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 있나를 살펴보면, 우선 첫째로 투자 심리를 자극하게 됩니다. 아파트 가격 양극화 현상은 부동산 시장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학군, 입지, 신축 여부에 따라서 투자 가치가 달라지면서 투자 심리가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투자 심리가 자극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요, 주거 불평등의 문제인데, 이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그 일부 지역은 주거 불평등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요. 특히 저소득층은 주거 선택에 제약을 받잖아요. 그래서 주거 환경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이게 큰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로 뻔한 그 대책이긴 한데 이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볼게요. 물론 우리 그 소비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이런 균형 개발에 대한 그 정책을 관심 있게 추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도시 개발 계획을 통해서 모든 지역의 인프라를 골고루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또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요. 교통망 확충, 또 편의시설 확대, 그리고 교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이 지역 간에 예컨대 유성구, 또 서구, 또 중구, 뭐 동구, 대덕구, 뭐 이런 지역 간의 격차를 줄여야 돼요. 이런 특단의 그 균형적인 그 개발을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또 현재 대전시에서도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도 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균형 개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뭐 워낙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뭐 시간을 두고 점차 개선하고 있다 하는 측면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주택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서 이 우리 그 경제의 대원칙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특히 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되겠다. 뭐 그럴 필요가 당연히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저희들처럼 중개업에 종사하는, 또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정부 문제이기도 하고 제자체 문제인데, 투명한 정보 공개가 돼야 되겠다. 이 부동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해야 되겠다. 이거 우리 중개사들도 매우 책임이 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서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유도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과거에 비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측면은 또 이 또한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다 볼 수 있고, 저도 이러한 투명한 정보 공개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대전 지역의 특히 아파트의 가격이 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시설이나 환경 측면에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봤고,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기초적인 배경을 아시고 신축을 구입하실 때, 아니면 또 이사를 결정하실 때, 아니면 또 자산 확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실 때 참고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